좋아요, 구독. 오늘은 골드스타 넷셋의 박철민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세계 거물들이 지금 한국 시장에 주목을 하고 나섰습니다. 빈살만이 이끄는 사우디 군부 펀드와 일론 머스크가 한국 시장과의 좀 협력 확대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사우디 국부 펀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주목하고 있다고요? 예, 먼저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 CEO와 이제 화상 대화를 나눈 거에 이어서 또 카카오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제 사우디 이제 국부 펀드죠. 사우디 국부 펀드에서 뭐 얼마 전에도 한번 나왔던 이슈인데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알려지면서 카카오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 사우디 국부 펀드는 뭐 국내 게임사인 이제 넥슨이라던가 뭐 NC소프트 주주이기도 한 만큼 관련해가지고 이 카카오 엔터 관련해가지고 좀 투자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이슈들이 조금 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일단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업계에서 실질적인 투자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사우디에서 뭐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런 이슈만 나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이슈가 나온 것만 하더라도 그동안 좀 잠잠했던 카카오 관련 주식들이 좀 하단에서 좀 상승세를 나오면서 모처럼 좀 굉장히 매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관점으로 금일 좀 시장이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우디 국부 펀드인 퍼블릭 인베스트먼트는 좀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와 함께 또 카카오 엔터에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서 기대감이 좀 모이고 있는데 카카오 엔터의 상장 이슈와 관련주의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 카카오를 비롯해서 그룹주 전반이 동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매체는 최근 사우디 국부 펀드가 상장을 앞둔 카카오에 1조 원 가량 자금을 좀 유치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투자 유치가 좀 순항할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내년 상장을 계획하는 카카오 엔터가 이른바 빈살만 효과로 인해서 증시에 성공적인 안착을 좀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예,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퍼블릭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졌죠. 그래서 그 사우디 국부 펀드가 뭐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뭐 건설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뭐 게임주에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사우디가 미래 먹거리 발굴 위해서 글로벌 게임 분야 투자를 늘려가는 가운데 국내 게임사도 사정권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우디는 빈살만 왕세자 집권 이후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하나의 그런 적극적인 행보가 이런 어떤 게임 관련된 투자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실제 내년 상장을 준비 중인 카카오 엔터의 기업 가치는 10조에서 12조 원 수준으로 알려진 만큼 업계에서는 이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가 국내 게임과 엔터 업체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현재 국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내놓고 있고요. 만약 실제 사우디 국부 펀드에서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과거 카카오 계열사처럼 공모 수요가 쏠리면서 기업 가치 이상의 상승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뭐 정확한 상장 일정이라던가 뭐 그 국내 상장이냐 또 뭐 나스닥에 상장할지 여부 등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우디 국부 펀드의 투자 관련 구체적 사안이 아직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그런 사안은 없기 때문에 지나침 좀 그런 어떤 믿음이나 신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분위기를 봤을 때 좀 이런 어떤 카카오 엔터의 상장은 분명히 좀 추진될 것 같은데 사우디 펀드에서의 그런 투자 여부는 좀 신중하게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가 일어난다면은 상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이 사우디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 좀 글로벌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또 국내 엔터와 게임사에 이 포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좀 지나친 믿음은 금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사우디 국부펀드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투자 추진 소식 속에서 좀 대원 미디어와 키다리 스튜디오 등이 관련주가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 엔터 역시 향후 투자금 유치를 통해서 M&A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미리 선점해야 될지 궁금하고요. 최근 주가 흐름과 함께 좀 살펴봐 주시죠. 예. 뭐 과거에도 보면은 카카오 관련주라든지 뭐 크래프톤, 쿠팡 등 상장 이슈가 나오면은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오곤 했었죠. 그 카카오 엔터도 좀 같은 맥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관련주들이 벌써부터 좀 주가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기 시작한 부분이 있는데 대원 미디어는 일단 웹툰, 웹소설 IP 기반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유통하는 회사인데 과거에 카카오 엔터와 협력 강화를 위해 웹툰 자회사의 지분 20%를 카카오 엔터 측에다가 매각한 이력이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분 관계도 있고 또 협력하는 회사인지라 상장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도 저점에서 거의 뭐 17% 이상 장대 양봉 나오면서 강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키다리 스튜디오나 뭐 DNC 미디어 등도 좀 살펴볼 필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련주니까요. 특히 이제 보면은 뭐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과 더불어 웹소설도 안정적 굉장히 매출이 다양한 구도에서 나오는 기업 중 하나이고 또 어떤 굉장히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또 부채가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무차입 경영을 하면서 안정적인 그런 재무 상태를 가진 기업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 페이지의 2대 주주라는 종목인 점 고려하면은 카카오 엔터 상장 관련된 직접적 관련주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일도 뭐 굉장히 높은 어떤 상한가 가까운 수급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웹툰 콘텐츠 게임 관련해가지고 사우디 국부 펀드 투자 이슈와 더불어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함께 시너지 효과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이 펀드의 투자로 인해서 앞으로의 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또 전반적으로 카카오 그룹주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망들도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카카오가 그룹주들이 최근에 좀 문제가 있었죠. 뭐 여러 가지 그 판교에 서버 센터가 이렇게 SK 센터에 있는 서버가 좀 화재가 나면서 굉장히 어떤 국민들의 좀 피로감을 높이고 좀 어떤 실망을 쏟아지면서 굉장히 많은 그 하락세가 좀 나오고 무엇보다도 카카오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 이유 중 하나 보면은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좀 내수 시장에서 많이 뭐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내수 시장에서 많이 매출을 내고 내수 시장 위주로 돌아가는 회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수익 구조가 외부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본 뭐 나라가 커지고 기업 가치가 커지려면은 외부에서 우리가 수출을 통해 가지고 좀 끌어들인 돈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좀 내수적으로만 좀 성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이런 어떤 카카오의 그 내수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문어발식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떤 이렇게 제한을 좀 걸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리스크로 작용한 부분도 있고 또 국민들이 그런 실망하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악재로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하락으로 실망 매물이 좀 떨어진 부분도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카카오 그룹주가 어찌됐건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그 회사, 뭐 카카오도 있고 카카오페이 있고 카카오뱅크도 있죠. 근데 영향을 주는 회사치고 경기 하락 대비 지나치게 주가가 빠졌다는 그런 어떤 과다 낙폭에 대해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그리고 이런 사우디 국부 펀드가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거 외부에 대한 어떤 투자 유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내수 시장을 탈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다. 이런 측면에서도 좀 어떤 좋은 효과가 나올 거라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적극적인
예대 마진을 굉장히 축소하면서 온라인 뱅크의 그 적극적인 어떤 최근의 정책들을 여러 가지 하면서 다양한 뭐 예금, 적금 상품이라던가 대출 상품을 넣어놓으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기존의 그런 좀 실망했던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좀 매수세가 좀 돌아오면서 지금의 그런 너무 워낙에 이제 펀더멘털 대비 좀 낮은 그런 주가에서는 최소한 지금보다는 굉장히 좀 성장할 여력, 올라갈 여력이 분명히 좀 전체적인 그룹사 전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느냐.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앞으로 뭐 경기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라든지 또 카카오의 뭐 문호발식 경영이라든가 내수 시장에서만 노는 그런 어떤 정책, 그 회사의 경영 정책들을 좀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분명히 주가가 앞으로 성장성이라던가 현재의 어떤 펀더멘털 대비는 분명히 좀 올라갈 여지가 높다. 그룹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 증시 카카오를 필두로 이 카카오 계열사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탄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이 사우디 국부펀드가 이 카카오의 콘텐츠 자회사이죠. 이 카카오 엔터의 대규모 투자를 좀 추진한다라는 뉴스 속에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 상승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경기 흐름과 카카오의 이 내수 시장 경영의 대응을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화상회의 면담을 좀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를 한국에 좀 투자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 역시 한국 시장의 투자의 최우선 후보지로 하나로 또 고려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덧붙여 기가팩토리와 관련해서 국내 기업과의 공급망 협력도 대폭 확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 협력이 가시화된다면 어떤 섹터의 수혜가 기대될까요? 일단 먼저 뭐 배터리를 한국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큰 수혜가 볼 수 있겠죠. 뭐 2차 전지 양극재 관련주인 뭐 LNF도 그렇고 또 에코프로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도. 그래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대부분이 좀 뭐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금일도 보면 주가도 좀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 기업인 명신산업이 좀 직접적 수혜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기가팩토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좀 직접적 관련주로 눈여겨지는데요. 명신산업의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인 시먼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시먼은 프리몬토 공장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테슬라의 기존 핵심 협력사 중 하나이고요. 당연히 직접적인 수혜주로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머스크가 화상 통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두로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오간 것이기 때문에 실제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라든가 한국의 다양한 여러 설립이라든가 공장 설립이라든가 투자를 할지는 좀 봐야겠지만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면은 위에 말씀드린 종목들 실질적 수혜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규모 있게 할지는 모르지만 특히 기술 교류나 부품 조달 등에 있어서는 좀 더 협력 확대가 이루어지는 만큼 관련주들 좀 더 지켜보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자 윤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의 화상 면담을 통해서 기가팩토리에 대한 투자 요청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섹터 기대가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배터리를 한국 자체에서 또 관련 업체들, 배터리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직까지는 이제 말로써 오간 모습이고 실제로 한국 설립을 결정하게 되면 실질적인 수혜가 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또 스페이스 X의 수장이기도 한데요. 그런 만큼 윤 대통령은 누리호를 언급하면서 일론 머스크에게 한국 우주 산업 기업과의 협력에 대해서 또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밖에 전기차 충전소와 전기차 투자 협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이제는 시장의 화두가 던져진 상황입니다. 해외 시장 대비 국내 기술의 경쟁력을 비교해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새로운 투자처로 낙점하게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투자 전략과 함께 전해주시죠. 일단 기가팩토리 전기차 생산 시설인 만큼 한마디로 배터리 등 그 테슬라의 핵심을 한국 자체에서도 만들겠다는 의미인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런 모든 기술력이라든가 그 관련된 어떤 부품 조달이 가능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다만 기술 수준 및 인력은 만점이라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생산 환경이죠. 먼저 이제 첫 번째는 강성 노조로 인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직원들 해고 사태를 봤을 때 이것이 과연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를 따져본다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용 유연성이 밑바탕되지 않으면 미국 자동차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그런 유연성이 높은 미국 기업에서는 공장이라던가 자체를 좀 투자하기 좀 꺼려지는 부분, 생산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좀 꺼려지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스페이스 X의 경우도 마찬가지 맥락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뭐 항공우주 파트가 기술력은 최선진국인데 또 비용도 선진국 대비 여러 가지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서 투자나 협력에 있어서 좀 매력 포인트로 작용은 된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생산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용 문제에서는 좀 분명히 미국 기업에서 봤을 때 리스크로 작용하는 부분이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뭐 종목들도 어쨌든 그런 긍정적인 전망만 봐도 굉장히 근데 시너지 효과는 분명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도 좀 눈여겨볼 필요 있다 보고요. 뭐 성장성은 물론이고 재무적으로도 흑자인 기업인 만큼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성장성 안정성도 두루 갖추었고, 그리고 또 누리호 및 우주산업의 직접적 수혜주이자 방위산업 관련주로 뽑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 가능성도 높은 종목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굉장히 여러 섹터에서 수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좀 발굴하는 것이 하나의 투자 전략이라 보고 있고, 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이제 한국에 일론 머스크가 워낙에 좀 변덕도 심하고 여기저기 예측이 불가능한 기업가다 보니까 실제 한국이 얼마나 투자할지는 당장 예측하기보다는 좀 더 상황 구체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이런 어떤 대통령과 그런 글로벌 기업의 어떤 화상통화 구두로 이런 어떤 긍정적인 말이 오간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떤 주식시장에 큰 시너지 효과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관련주들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